북미 고위급 회담이 돌연 연기되는 등 북미 관계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 남북 관계 개선 또한 예측 불허의 상황에 접어든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방미길에 오릅니다. 네, 관련 소식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CNN 방송이 지금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하지 않는 것에 북한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다라고 일단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이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 관련해 가지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CNN을 비롯한 미국의 뉴욕타임즈 이런 네. 주류 언론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것이 여러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미 대화가 조금 중단되면은 이것은 뭔가 북한과 미국 간의 갈등 이것이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것을 CNN에서 많이 보도를 하잖아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물론 그것이 맞다 틀려 떠나가지고 현 단계 북미 간에 서로 원하는 거 다시 말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 아니겠습니까? 네. 또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비핵화 이거였죠. 그러나 지금 이제 수차례 실무자 간의 접촉 만남이 있어가지고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접점을 찾았다. 이러한 징후들은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급의 고위급 회담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런 이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뭐랄까 불쾌한 이런 것이 이번 북미 고위급 연기의 요인이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마 이 북한 입장에서는 네. 이런 이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의 일종의 정세 동향이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망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아마 이 중간선거 이후에 곧장 열리는 것이 미중 간의 2+2 회담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혹시 미국의 입장이 좀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의회와 행정부 간의 입장이 좀 더 변화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관망하면서 전략 전술을 짜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금 이 북한이 요청을 하고 미국이 수용해가지고 네. 이런 고위급 회담이 좀 연기됐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다소 놀랄만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북한 정권 교체가 정책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한 것인데요. 이 장외 신경전도 조금 달아오르고 있는 분위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 북미 간에 아직까지는 불신관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신뢰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당국 간의 대화, 민간급의 교류 이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당국자들의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일례로 조금 기분이 나쁘다 해가지고 북한이 앞으로 다시 핵경제 병진으로 가겠다. 예.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더불어 미국도 앞으로 김정은 정권 교체, 정권기제 운영 이것도 결국은 북미 간의 센토서섬에서 합의한 네. 공동성명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한 발짝 더 참으면서 좀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측면 봤을 때 이 북한에서 누가 이야기했던 어느 기구에서 이야기했던 간에 이런 이 핵경제 병진 노선의 네. 다시 복귀 운운하는 거, 또 지금 정권 개최에서 미국에서 운운하는 이것은 적절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 앞으로는 뭐냐면 좀 더 문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당국자들의 언행이 필요하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북한과 미국이 사실 굉장히 좀 답보 상태에 있잖아요.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 대북 제재가 조금은 활로를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미국이 이렇게 푸시만 하는 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북미 간에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불신 관계 아닙니까? 네. 불신의 이것이 지속되면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비핵화 관계 정상화 네. 이것을 이끌겠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자신들이 주장하는 순차성 이것도 강조하면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동시성 이것도 뭡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미국은 일관되게 선 비핵화 후 대북 제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뭐냐 하니까 대화하는 것도
대화에서 문제 해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대화를 위한 대화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적인 텀을 가지는 것은 괜찮지만 예. 적어도 이런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 해결의 첫 계기다 보여지고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의 정신이라는 것은 예. 대북 제재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의 탁으로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재 압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북한이 나온 거죠 대화에서. 비핵화 미사일 이런 부분에서 모라토리움도 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나름대로 대북 제재 이것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이것이 유엔 안보리 대북 이 결의안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미국이 상기할 필요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데 있어가지고 네. 자신은 과거 다시 말해서 오바마 아들 부시 클린턴 행정부하고 다르다. 예. 이것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압박 제재 이것은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 행정부에서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클린턴 예. 90년도부터 2000년 초반까지 클린턴 행정부는 그 당시에는 대북 압박 제재가 핵 문제에 대해서 압박 제재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예. 오히려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유 매년 50만 톤급 예. 일종의 뭡니까? 대가성 지원이겠죠. 또 지금은 이제 아들 부시도 9.19 공동성명에 의해 가지고 북한의 핵 동결과 불능화 예. 여기 있어가지고 중유 100만 톤 이것은 뭡니까? 지원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오바마 행정부도 예. 실질적으로 이행은 안 됐지만도 2.29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핵에 대해서 동결한다면은 영양시 20만 내지 23만 톤을 주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는 비핵화 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에게 지원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대북 제재 여기에 대해서 완화 해제라는 것이 지원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의 행정부와 차이를 난다. 이런 이야기라는 것은 언행에 모순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버려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예전 미국 정부 얘기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7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속도 조절론의 배경으로 중간 선거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 중간 선거까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간과 게임하지 않겠다, 예. 서두르지 않겠다. 이것은 대내적으로 일종의 그 중간 선거에 대한 일종의 뭡니까 북한에 대해서 뭐랄까요 대화를 일종의 뭡니까 요청하면서 예.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이러한 하나의 이 대내용의 의미가 담겨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북한에 대해서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고 미국 편이다. 그런 측면에서 당신네들이 북한이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북 제재 완화하려면 비핵화에 대해 더욱더 속도를 내라. 예. 일종의 심리적인 대북 압박용의 의도가 있다. 저런 걸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 게임을 하겠다, 서두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와 실제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대화도 안 해야지요. 대화는 지금 뭡니까? 오히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더욱더 요구하는 그런 이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판을 깨진 않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예.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 비건도 개기심하다. 예. 자기의 카운터파리 최선희하고 빨리 만나고 싶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지금 뭡니까? 폼페이오 장관은 또 빨리 고위회담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예. 직접 북한에 날리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 날리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시간 게임 하지 않겠다 하면은 그거 안 해야죠. 물론 이렇게 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지금 문제는 중간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예. 지금 중간선거 끝난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에 대한 속도 또 비핵화와 관계 정상에 대한 이 속도를 내는 폭을 높이는 필요성이 모두 다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2년 후의 재선 아니겠습니까? 예. 재선을 하려면 뭡니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나름대로 성과물이 필요하지 있어야죠. 않겠습니까?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의 배경이 뭡니까? 경제 발전을 예. 통한 주민생활 향상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결국 뭡니까?
남북 간에 정상화돼야 되고 북미 간에도 정상화돼야만이 제재가 완화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준비시간 형성 이걸 줬잖아요. 예. 지금 문제는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3년이 되는 셈입니다. 앞으로 2년이 남았습니다. 2년 동안 이 성과 없다 하면은 상당 부분 주민들로부터 어찌 보면 저항 내지는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김정은 의원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앞으로 2년 동안 있어서는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 정권 모두가 대화를 통해서 성과를 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뭡니까? 속도를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시간은 그러면 두 사람 모두에게 뭐 누구 편이다, 누가 더 불리하다 이런 게 아니라 모두에게 급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중간선거 이런 차원에서 시간 게임 하지 않았다겠지만도 지금은 이제 2년 후에는 재선해야 되는데 재선한 상태에서 계속 북한이 지금 이제 핵실험만 하고 미사일 실험만 하고 이것만 한다고 해서 선거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현상 유지고 현상 관리만 되잖아요. 예. 이것만 가지고 역사적인 취직을 남긴 대통령으로서 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재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측면 봤을 때 양측 다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속도를 내고 예. 또 그리고 비핵화 제재 완화에 대한 나름대로 서로 주고받기식의 게임이랄까요? 이것이 앞으로 이럴 것이다. 이래 보이고 여기에 대한 일종의 계기점 내지는 전환점 이것이 내년 초에 예상되는 북미 간의 제2차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전망해 봅니다. 예. 예,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내 성사가 되기를 바라야 할 텐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 남북 관계도 험로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 당장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뭐 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남북 관계 예. 하나만 본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약속했기 때문에 예. 연내 답방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봤을 때는 한반도란 큰 틀 속에서 볼락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슈가 올 때는 남북한의 문제를 조금 떼어넘어 가지고 남북미 모두 서로 관련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 이것은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예. 언제 열리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약간의 시간적인 유동성이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이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11월 중으로 예. 열린다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12월 초로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연내 답방과는 좀 별개로 남과 북이 지금 경제 협력에 천천히 아주 발을 좀 서로 섞고 있는 것 같은데 비건 대표도 그렇고요. 워킹 그룹 만들어서 우리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라는 약간의 주의 같은 자제를 좀 해달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예.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도 중요하고 한미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미 간에는 동맹 관계 아닙니까? 예. 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한반도 문제를 뛰어넘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 입장을 수용하는 예. 그것이 진정 가치 동맹, 한미 동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한반도 문제까지 일일이 미국이 우리에게 미국에 따르라라고 한다면 이것은 동맹이 아니고 종속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미국도 이러한 그 속도 조절에 있어 가지고 적절한 표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어떻든 간에 그거는 제껴 두더라도 예. 지금 이제 남북 관계 선상에 있어 가지고 북한은 우리에게 속도가 늦다고 불평하고 미국은 속도가 빠르다고 불평하고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일례로 우리가 지금 이제 철도 도로 협력에 대해서 예. 한번 사례를 들자면은 우리는 3단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남북 간의 현지 조사입니다. 조사를 해야죠. 예. 그죠? 2단계는 이것을 한다는 데서 어떻게 하면 효용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합니다. 마지막 3단계가 실질적인 협력 아니겠습니까? 네. 단방에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3단계 했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한미 간에 조율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의해서 하겠다는 우리의 전략이 거기에 깔리는 겁니다.
이런 점을 보실 때 지금 현재 남북 협력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시간이 우리가 지금 이제 조절을 잘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우리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좀 맞특지 않아 하는 게 맞는 거죠, 현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은 뭐 지금까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외형상으로는 남북 협력 하지 말라는 적 없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북미 간에 대화를 하려고 이런 시점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더 감안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언론이라든지 다수의 전문가는 뭡니까? 미국이 지금 북한 비핵화도 진전이 않는 상태에서 남북 관계 너무 앞서가고 있다. 그렇다 하면은 미국이 봤을 때 북한은 결국 뭡니까? 미국하고 협상보다도 한국 협상은 거의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오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봤을 때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 남북 관계 속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나름대로 속도를 조절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한국에 있어 가지고 속도 조절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예. 자신들은 정말 비핵화 진전에 따라 가지고 속도를 내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한번 우리가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1학년들 아동들 이렇게 하면 보통 한 신장이 120, 130cm 예. 합시다. 그러면 그보다 큰 140cm의 아동도 있고 예. 또 130 이내 120cm의 아동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키가 큰 아동에게 성장을 멈추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은 좀 신장이 열세인 아동에게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문제 해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가지고 속도 조절을 잘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과연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되돌아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무래도 조명균 장관이 다음 주 13일 미국을 방문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고위급 당국자와의 면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조명 장관의 방미 이것은 네.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도 지금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관심이 많고 그 관심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사례를 보면은 일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조명 장관하고 정화도 통화도 했고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비건 대표도 계기시마다 한국에 오면은 조명 장관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장을 봤을 때 남북 관계의 주무 장관으로서 지금 현재 남북 관계 현황 앞으로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당국자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네. 이것이 결국 뭡니까? 한반도 평화 번영의 한반도 정책이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이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이번 방미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결실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단지 폼페이오 장관을 직접 만날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폼페이오 장관을 못 만나더라도 부장관도 있고 여러 가지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가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간에 이 중간 선거 이후 이 통일부 장관이 직접 미국의 당국자들과 만나서 허심탄회한 한반도 상황을 논의한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뭐 리성건 위원장의 냉면 발언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너무 수세적인 게 아니냐, 너무 좀 방어적인 것 같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예. 특히 최일선에 있는 협상 대표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도 생각해야 되고 예. 지금 현재 남북관계 상도 관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의 번영 예. 여기에 대한 설계를 실적 이행돼야 되고 그런 차원을 봤을 때 너무나 어려운 직책이 해당 대표입니다. 일일이 해당 대표에게 조금 자신이 직접 언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상대방 언급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직접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간다. 이것은 저는 설득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장수에게 힘이 날 수 있도록 예. 오히려 비판보다도 용기를 북돋우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조명훈 통일부 장관 또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우리 국민과 함께하는 예. 이런 국제사회 함께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면은 이런 국민들의 언론의 목소리를 예. 그대로 전달해주는 이것도 나름대로 협상에서 도움이 된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예, 이 비핵화를 향한 여정이 험난하지만 접점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